예, 안녕하세요. 동양미래대학교 3D 모델 프린터 그리고 모델링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목표는 3D 프린터에 대해서 3D 프린터는 무엇이고 역사와 종류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수업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OT식으로 간단하게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터란 1970년대 후반 컴퓨터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잉크젯 프린터가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잉크젯 프린터는 잉크를 담은 헤드가 지나가면서 컴퓨터의 지시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양만큼 잉크를 분사해 글자나 그림을 만드는 방식인데요. 다시 말해서 작은 점이 모여서 글자나 그림을 만드는 방식인데, 당시 개발자들은 점이 모여 평면이 되고 이 평면이 쌓이면 입체가 되는 간단한 물리 법칙에 따라 3D 프린터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십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토대가 돼서 오늘날까지 3D 프린터가 계속 사용이 되고 계속 개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는 헤드가 평면에 잉크를 쏘고 그 평면에 적층해서 구조물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제 평면 이 3 헤드가 이렇게 있는데요. 헤드가 여기 평면을 쏘고 점점점점 올라가서 쏘는 방식입니다. 여기부터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부터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한 줄씩 한 줄씩 한 라인씩 만드는 적층형의 방식입니다. 이런 게 3D 프린터를 관통하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건 내용 자체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사용하게 될 부분들은 이런 방식이구나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사담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제 3D 프린터의 장점과 응용 분야로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뭐 현재는 의료용이니 건설용이니 그리고 음식물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하니 말을 다 했죠. 근데 이런 최첨단의 기술로 최첨단의 응용 분야 다양하게 쓸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당장 저나 여러분들이 쓰는 일도 없을 뿐더러 쓸 일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한 열에 하나 정도면은 많지 않을까 하는 확률적으로 보면은 그런 최첨단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생각하고 사용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할 RC카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응용 분야로는 다양한 응용 분야로 유튜버를 시작해도 되겠고요. 외관을 3D 프린팅해서 아두이노 같은 제품 하나 넣고 제어하는 디바이스를 하나 시제품으로 만들어도 그런 것들을 개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하게 학점만 잘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들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똑똑한 박사님들이 다 하고 계세요. 근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원리들은 간단하지만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들을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서 한번 노려보는 것도 되게 단순하게 학점만 많이 따는 것보다 더 좋은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그런 역동적인 인재가 되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인재가 되기를 희망하고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담이 길었는데요. 3D 프린팅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터는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역사로 보면 40년 전부터 이제 시작된 기술입니다.
1980년대에 시작되었고, 이때 3D 프린터란 명칭도 없었지만 뭐 RP라는 래피드 프로토타입 뭐 그런 용어로 빠르게 제품 개발을 하기 위한 기술이라는 뜻으로 이제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3D 프린팅은 뭐 이거 뭐 여기 여기 보시다시피 코다마 하데오 박사 이분이 만들었는데요. 그 3D 프린터의 시초입니다. 시초는 1981년 나고야시 공업연구소의 코다마 하데오 박사님이 기술 문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보고서 같은 거를 만들었는데요. 빛을 이용해서 액상광경화 수지, 액상광경화 수지를 고체층으로 형성해서 제품을 만드는 그런 내용의 기술 문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박사님은 실제로 3D 프린터에 대한 상용화는 시키지 못했습니다. 단순하게 문서로만 남겨져 있는 게 끝이었어요. 만약에 일본에서 이런 기술이 상황에 좀 잘 잘 개발이 되었다면 아마 근접 국가인 우리나라도 3D 프린터의 선두주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아쉬운 과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초는 이분이다라는 걸 좀 인지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1984년 3D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박사님이 이후에 처컬이라는 외국인인데요. 이분이 어, 3D 프린터를 상용화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3D 프린터 만들기 전에 가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외선을 이용해서 플라스틱 판을 경화시키는 공정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3D 프린터에 대한 힌트를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1983년에 그 3D 프린터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는데 3년 만에 1986년 입체 인쇄술이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출원시켰고요. 이후에 동년도에 캐나다로부터 투자를 받아가지고 회사를 설립하게 됐는데 이 회사가 바로 3D 시스템즈입니다. 전국적으로 전국적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3D 프린터로 유명한 이 3D 시스템즈인데요. 이 회사가 2년 후에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설립된 2년 후에 3D 프린터가 세계 최초로 판매가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7년 정도인데요. 27년은 아니고요. 좀 오래된 일이죠. 그 최초로 만들어진 3D 프린터의 이름은 SLA-1인데요. 이 SLA, 죄송합니다. 이 SLA-1이란 프린팅은 SLA라는 방식을 차용해서 이름을 딴 겁니다. 이 SLA 방식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울 텐데요. 강경화성 액상 수지를 수조에 담아가지고 여기에 자외선 레이저를 조사해서 원하는 형상을 구축하며 만드는 방식입니다. 뭐 이런 방식이 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래서 그 척컬이라는 분이 이렇게 상용화를 시켰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회사 이름 정도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86년도에 스콧 크럼프라는 분이 대중화를 시켰습니다. 이분은 딸한테 글루건으로 장난감을 만들어주다가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이 아이디어로 스트라타시스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적층 방식 FDM이라는 방식으로 3D 프린터 세계 점유율 1위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여기서 처음을 만들어졌고
여기서 처음에 만들어졌고 이분이 상용화를 시켰으면 여기서 대중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중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료 분야에 세계 최초로 적용됐고 귀신장, 뼈 등 미세 신체 조직 이 의료용으로 이제 이쯤부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신체 막 심장이나 그런 신체 조직들 3D 프린팅에 성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의족, 자동차, 식품까지 만들어졌고요. 뭐 이후에는 집이니 뭐 이제 다이나믹하게 많이 응용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3D 프린팅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이 회사 스트라타시스라는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첫 번째로는 FDM입니다. FDM. FDM 방식은 열 가소성 수지 압출 적층 조형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가장 대중화된 방식이고 필라멘트 형태의 열 가소성 물질을 고온의 노즐 안에서 녹여내고 원하는 부분에 녹인 물질을 밀어내 아래부터 위로 적층하는 형상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만들어낸다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노즐을 이 안에 있는 노즐을 녹인다. 녹여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요즘에는 고등학생에서 과정으로 동아리 과정이라든지 뭐 그런 과정으로 아두이노도 배우고 3D 프린터도 많이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했을 3D 프린터도 다 이런 방식일 겁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같은 이제 벤처나 스타트업에서 이런 시제품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3D 프린터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3D 프린팅을 할 때, 비싼 3D 프린터 대신 이게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쉬운 FDM 방식의 프린터로 많이들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도 이거고요. 여하간에 이런, 위로부터 해서 형상을 만드는, 죄송합니다. 형상을 만들어내는 방식인데요. 고온의 노즐에서 플라스틱 필라멘트를 녹여내기 때문에 노즐을 뜨겁게 올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짧지만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요. 소재는 이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주로 PLA 그리고 ABS라는 소재를 사용합니다. PLA라는 소재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친환경 소재이고 그리고 수축이 좀 적지만 후가공이 어렵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ABS라는 소재는 후가공이 편하고 가볍지만 수축이 조금 심한 편입니다. FDM 방식의 간단한 장점으로는 강도가 강합니다. 그리고 습도도 강해가지고 내구성이 좀 뛰어나고요. 다른 방식에 비해서 장비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이 간단해서 장비 가격과 유지 보수 비용이 좀 저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되게 중요하죠. 2012년에 특허가 만료돼가지고 가정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구조가 좀 단순해가지고 쓰기 되게 편합니다. 보통 3D 프린터는 크기가 한계가 있는데 대형화에 좀 용이하고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점이 좀 있습니다. 단점은 출력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하나하나씩 적층을 하다 보니까 출력 속도가 좀 느리고요. 퀄리티 자체는 화려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적층의 방식으로 이제 사용되다 보니까 이런 메쉬 형태의 메쉬, 그러니까 망이나 줄, 선, 이런 쌓인, 층층이 쌓인 모습이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장점이 너무나도 뚜렷하고 단점을 다 이겨낼 만큼 장점이 좋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3D 프린터입니다. 그러면 동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Fused Deposition Modeling, or FDM, is a layer additive manufacturing process that uses production-grade thermoplastic materials to produce both prototype and end-use parts. This technology is known to accurately produce feature details and has an excellent strength-to-weight ratio. FDM is ideal for concept models, functional prototypes, manufacturing aids, and low-volume end-use parts. The FDM process begins by slicing 3D CAD data into layers. The data is then transferred to a machine, which constructs the part layer by layer upon a build platform. Thin thread-like spools of thermoplastic and support material are used to create each cross-section of the part. Similar to a hot melt glue gun, uncoiled material is slowly extruded through dual heated nozzles. The extrusion nozzles precisely lay down both support and thermoplastic material upon the preceding layers. The extrusion nozzle continues to move in a horizontal XY plane while the build platform moves down, building the part 이렇게 layer by layer. 적층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The finished part is removed from the build platform and cleaned of its support material. Raw FDM parts have visible layer lines. However, 이렇게 제거하는 방식도 단점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층을 하기 때문에 서포터라는 이제 받침 구조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만들어주면 제거를 해줍니다. ABS, polycarbonate, and Ultem. They are both functional and durable. FDM is utilized in a number of industries, including aerospace, automotive, industrial, commercial, and medical. 예, 다음으로는 폴리젯 방식이 있는데요. Material Jetting Process라고 있고, 이런 방식은 프린터 헤드에서 레진을 분사하고 동시에 UV 램프를 이용해서 물질을 경화시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3D 차원 형상을 조형합니다. 폴리젯 방식은 병렬 구조로 배열된 재료 저장 장치에서 레진을 각각의 프린터 헤드를 공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료와 색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잉크젯 프린터와 원리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하나의 부품을 제조할 때 하나의 재료와 색상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기존 SLA 출력 방식과 좀 대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폴리젯 방식은 폴리젯 방식으로 출력한 부분은 조도가 좀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장비 자체가 비용이 조금 많이 들고요. 서포터 제거가 FDM 방식처럼 제거가 좀 까다로울 수 있고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빛에 좀 민감한 단점이 있습니다. Is a layer additive manufacturing 동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technology used to develop plastic prototypes from 3D CAD data. This rapid prototyping process uses inkjet technology combined with UV curable materials to quickly and economically produce highly detailed and accurate physical prototypes. PolyJet is one of the fastest prototyping processes available to
to develop high-precision physical parts and is ideal for smaller parts, appearance models, and master patterns. The PolyJet process begins by slicing CAD data into cross-sections or layers as thin as 6/10,000ths of an inch. The data is then transferred to the PolyJet machine, which begins constructing the object one layer at a time. Similar to how an inkjet printer lays down pigment, the PolyJet printhead deposits small amounts of ultraviolet curable material on the build platform, eventually forming a single cross-section of the part. An ultraviolet light attached to the printhead simultaneously cures the material as it is printed. Once a cross-section is complete, the build platform is lowered slightly to make room for the next layer. As the part is built, support material is added to give supplemental strength to fine structures and down-facing surfaces. After all of the layers have been created, the finished part is removed from the platform and cleaned. Although finishing is not necessary, a number of hand sanding and paint 작업이 options are 조금 available from service 번거롭죠. providers such as Solid Concepts. 하지만 좀 깔끔하고 PolyJet parts are well suited for quick, economical prototypes requiring exceptional detail, surface finish, and edge visualization. PolyJet is ideal for a wide range of industries, including medical, entertainment, consumer products, automotive, and industrial design. 예, 다음으로는 바인더 제팅 프로세스 BJP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1993년 MIT에서 처음 개발된 기술인데요. 잉크젯 헤드를 이용해서 액체 상태의 이 접착제를 파우더 재료에 선택적으로 분사해서 한 층을 굳히면 베드가 한 층 아래로 내려가고 새로운 파운더를 얇게 다시 도포한 후에 다시 바인딩 물질을 분사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조형물을 적층하는 공정입니다. 장점으로는 재료의 선택폭이 플라스틱, 세라믹, 금속부터 모래까지 좀 상당히 넓고요. 크기를 상당히 크게 할 수 있는 장점이나 컬러풀하다는 장점이 좀 있는데요. 강도가 약해가지고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이 바인더 후수 처리가 필요하고, 이 바인더 제팅 프로세스 방식은 이제 특성상 숙련된 인력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는 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예, 동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예,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sheet lamination process, 롬이라는 이제 방식인데요. 이 롬이라는 방식은 적층 가공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플랫폼에 얇은 판재, 그리고 이 판재나 종이 같은 게 펼쳐지면 CO2 레이저, CO2 레이저 혹은 칼 등을 이용해서 오리고, 그 다음에 미리 공급된 접착제 혹은 한쪽 면에 도포된 접착제에 의해 접착되면서 오린 재료 위에서 다시 한번 재료가 한층 더 공급되어 가열된 롤러에 의해 적층되는 방식입니다. 디자인한 모델의 단면의 모양대로 잘려진 점착성의 종이, 그리고 플라스틱, 금속판 등을 접착제로 한층 한층 붙여 조형하는 방식입니다. 이 롬 방식의 장점으로는 제조 비용이 좀 상당히 저렴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컬러풀한 종이를 사용해서 하면 컬러 출력물도 가능하고, 종이기 때문에 표면 품질이 좀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구성이 좀 약하고요. 방식 특성상 소재가 좀 상당히 한정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비는 좀 적게 들지만 출력물 형태에 좀 민감하고요. 그리고 3D 프린터 자체가 이렇게 조형물이 한 개 있으면 하나 원통형 렉을 하나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이제 원통이 이게 다 덮여 있는데요. 여기는 뚫려 있었고요. 여기는 뚫려 있는 공간인데, 이 공간이 3D 프린터 설정에 따라서 다 프린팅이 될 수도 있고요. 오픈,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워져 있는 상태로 나오면은 조금 더 이 외관이 좀 약할 수도 있고, 만약에 좀 쌓여서 프린팅이 돼서 나왔다 그러면은 조금 튼튼해질 수 있는 이런 이제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롬이라는 방식은 내부를 비어있는 형식의 모델링을 출력하는 데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칼로 재료를 절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동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It's very easy to use, but it doesn't run on toxic chemicals like some of our competitors really rely. This is how the technology works. MCore 3D printers include a piece of software called SliceIt. And what SliceIt does is that it takes in the digital file and it slices the model digitally, each layer equivalent to the thickness of a slice of paper. If you're printing in color, you have two options. Either you get your file with your color information on it, or if you don't have that, you can use another piece of software by MCore called Colorit, which enables you to apply color to a regular STL or white file before sending it to SliceIt. Once the color has been applied in Colorit, you then import the model into SliceIt and prepare your model on the screen before you send it to the actual 3D printer. Printing in color is a two-stage process. So when you have your color model in SliceIt, when you hit generate layers, not only does it work out the cut profile around the geometry, it also works out the color along that path. Then we hit print and we send that color information to a 2D printer that takes the MCore ink and prints that color in duplex onto each sheet. We then take those sheets of paper and load them into a 3D printer for 3D printing. The process that we have invented is called selective deposition lamination, or SDL, and as the name suggests, we selectively deposit the adhesive. So what that means is that on the very first layer we apply adhesive, but in two different ways. On the waste material we put down a very low density adhesive.
and on the part itself we put down a very high density adhesive. Then what happens is that a new sheet is pulled in from the paper tray. It's placed on top of the freshly applied adhesive. The whole plate is pressed up against a heat plate, which makes sure we have a positive bond between the two layers. The build plate comes down and it's ready for the next process. When the build plate returns to the build height, an adjustable tungsten carbide blade cuts just one layer at a time, tracing out the object that we're trying to make. When the cutting sequence is complete, the machine immediately starts to apply the next layer of adhesive. A new layer is pulled in, pressed together and cut, and the whole process is repeated over and over until all the layers are pulled into the machine. When all the layers are done, the part is finished and can be removed. The whole benefit of the STL process becomes apparent when you actually try to remove the waste material from the finished object. Because we applied higher density adhesive for the part and lower density adhesive on the waste, it means that the waste material comes off very easy. Also, to make it easier to remove the waste material is cut up into cubes, or as we call it, dicing, which means that the waste material can be removed very easily into nice little blocks. And that means that you can get very intricate parts out of your model when it's finished. Unlike other technologies, MCOR 3D printed parts do not require dipping in toxic chemicals. The 3D printed object comes out very tough and very durable. If you want to make parts that can be drilled, tapped or water resistant, you can give them a quick dip and they're ready to go. Paper as a build material offers distinct advantages in terms of enabling wider, accessible, professional quality 3D printing. There is no more affordable, safe or colour-rich approach, and our STL technology is suitable for any office, school, healthcare laboratory or setting where people are learning, working or healing. This accessibility delivers what 3D printing has promised yet struggled to deliver for years. The ability for virtually everyone to improve the designs, shorten design cycles and win more business. 아트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Bed Photopolymerization Process라는 SLA 방식인데요. 이거는 광경화 적층 방식으로 광경화성 액체 수지가 담긴 수조에 레이저를 쏘아 레이저가 닿는 부분을 굳혀 쌓아나가면서 형상을 만드는 방식인데요. 아까 위에서 말한 척컬이라는 분이 3D 시스템즈라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만든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인쇄물과 인쇄물을 받쳐주는 지지대는 이제 빌딩 플랫폼에 조형되고 한 층씩 쌓아갈 때마다 이 빌딩 플랫폼이 움직이면서 그 다음 쌓일 위치를 제시하며 인쇄되는 방식입니다. 이 SLA 방식으로 이제 이 장점은 정밀도가 높고 표면 조도가 좀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만 단점으로는 내구성과 내열성이 약하고 좀 장비랑 재료가 고가다라는 단점이 있고, 액체 상태의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세척 과정이라는 이제 시간 작업이 필요한 단점이 있습니다. 동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Is a rapid prototyping process used to create parts from 3D CAD data in a matter of hours. SLA is a highly accurate additive manufacturing process and may also be referred to as rapid prototyping or 3D printing. Models created with this technology are typically used as concept models for form and fit studies or as master patterns for molding techniques. The SLA process begins when CAD data is sliced into thin cross-sections or layers, typically about 0.006 of an inch thick. This data is then transferred to an SLA additive manufacturing system containing a vat of UV curable photopolymer. The machine begins to build the part one layer at a time. Each layer is constructed from an ultraviolet laser that is directed by X and Y scanning mirrors. As the laser traces the cross-section on the surface of the resin, the liquid material is hardened on contact. Once a layer is complete, the build platform is indexed down to make room for the next layer. A recoater blade moves across the surface, ensuring a thin coat of fresh liquid resin is evenly spread over the object. The laser continues to trace and form each layer atop the previous layer, building from the bottom up.
The completed part is then carefully removed from the liquid and separated from the platform. A chemical bath removes excess resin, and the part is cured in an ultraviolet. 예, 상당히 좀 번거로운 작업이 많이 보였죠. 우리가 사용할 3D 프린터는 이런 작업이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워베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워베드 퓨전 프로세스라는 방식인데요. 이 SLS라고 불리는 방식은 선택적 소결 레이저 방식으로 대량의 작은 분말 형태의 플라스틱, 금속, 유리 덩어리를 레이저를 녹인 뒤에 응고시키며 층을 쌓아 형상을 만드는 것으로, 레이저를 응고시킨 후에 분말 덩어리를 잘 털어내면 응고된 부분이 남아서 디자인한 형태의 조형물이 남게 되는 방식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소재, 재료는 금속, 세라믹, 모래, 점토 등 매우 광범위하고요. 이제 장점으로는 별도의 출력 지지대가 필요 없습니다. 털어내는 거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출력 속도가 좀 빠르고요. 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료가 매우 광범위하고, 그 다음에 출력 후에 강도가 좀 좋아가지고 강도가 좋아가지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튼튼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밀도가 좀 상당하고요. 하지만 일단 무조건 좋으면은 비쌉니다. 비싸고요. 번거롭습니다. 이 SLS로 이제 금속 재료를 사용했을 때 표면 처리 공정이 좀 필요하고요. 이제 소재가 달라짐과 동시에 그 3D 프린터가 거기서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각각 존재하는데, 소재에 따라서 파라미터 세팅 값을 조금 조정해야 하는 사전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재 자체가 분말이기 때문에 기관지에 좀 좋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Selective laser sintering, 동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or SLS, is a rapid prototyping technology that turns 3D CAD data into physical parts in a matter of hours. SLS is an additive manufacturing technology that uses powdered nylon 11, nylon 12, and PEEK materials. Parts produced are lightweight, highly durable, and both heat and chemical resistant, making SLS an excellent choice for producing production parts without the expense of tooling. The SLS process begins by splitting 3D CAD data into thin cross-sections or layers. The data is then transferred to the SLS additive manufacturing equipment. The machine then begins to create the first layer. After a leveling roller spreads a thin layer of powdered material across the powder bed, a CO2 laser traces the cross-section on the material. As the laser scans the surface, material is heated and fused together. Once a single layer is complete, the powder bed is lowered to make room for the next layer. More material is introduced from the powder cartridge and rolled out smooth, while unused material is recycled. The process is repeated, building layer upon layer until the part is complete. As SLS parts are built, they are encompassed by unsintered powder, which provides supplemental strength and eliminates the need for support structures. Complex designs and assemblies, once thought impossible, are now being redesigned with SLS as cost-effective integrated structures. Solid Concepts manufactures parts utilizing nylon with property-enhancing fillers to create rugged SLS parts suitable for a variety of prototype and production applications. Typical uses for SLS include tools and fixtures, fuel tanks, flight-rated components for unmanned aerial vehicles, automotive designs, air ducts, architectural models, and artistic sculptures. Direct metal laser sintering, also known as DMLS, is an additive manufacturing technology that creates metal parts directly from 3D CAD data without the need for tooling. DMLS utilizes a variety of metal and alloy materials, such as stainless steel, cobalt chrome, and Inconel, to create strong, durable parts and prototypes. DMLS is an excellent choice for functional metal prototypes,
high-temperature applications, and end-use parts. The DMLS process begins in the same fashion as other layer additive manufacturing technologies. A program takes 3D CAD data and mathematically slices it into 2D cross-sections. Each of these sections will act as a blueprint, telling the DMLS machine exactly where to sinter the metal material. The data is then transferred to the DMLS equipment. A recoater assembly pushes powdered metal material from the powder supply to create a uniform layer over the base plate. A laser then draws a 2D cross-section on the surface of the build material, heating and fusing the material. Once a single layer is complete, the base plate is lowered just enough to make room for the next layer. More material is raised from the cartridge and recoated evenly upon the previously sintered layer. The DMLS machine continues to sinter layer upon layer, building from the bottom up. As the part is built, support structures are added to give supplemental strength to fine features and overhanging surfaces. The completed part is then removed from the base plate and treated with an age-hardening heat process to further harden the part. Any support structures are also removed at this time. With numerous surface treatment and hand polishing options available through service providers such as Solid Concepts, DMLS parts can be used in highly cosmetic applications. Typical uses for DMLS include tools and manufacturing aids, small integrated structures, dental components, surgical implants.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방식인데요. Directed Energy Deposition Process, 이 DED라는 방식은 고출력 레이저 빔을 금속 표면에 조사하면 순간적으로 용융지가 생성되는 동시에 금속 분말도 공급되어 실시간으로 적층하며 형상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용접과 유사한 방법으로 기존 제품에 덧붙여 쌓아 올릴 수 있어 부수 작업에 용이하며 여러 가지 분말을 동시에 활용해 실시간으로 합금을 제작하거나 다른 재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생산성이 높고 반복 재현성이 우수해서 강도와 충격치가 조금 높으나 정밀도가 좀 상대적으로 떨어져 후가공이 필요한 번거로운 작업이 제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응용 분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오늘 첫날의 특강을 마치고요. 질문 있으신 분은 업로드 될 유튜브 댓글 달아주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장비 설치 그리고 출력해보는 작업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